세계 기술 패권이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조를 계산하던 모든 모델이 동시에 오류를 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의 기술이 기존 공식과 충돌하며 연산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 기술은 자원도 자본도 인구도 없는 나라에서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세계가 실패라고 기록해버린 기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증이 거듭되자 연구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문명의 기초를 다시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00번 기술을 홀로 다시 들여다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추적하던 국제연구소는 결국 단 하나의 국가를 가리켰습니다. 세계 패권을 흔든 새로운 신호, 그 신호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이야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제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패턴이 의미 있는 신호라고 믿었던 건 제 간절함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어요.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발견했다고 생각한 규칙성은 사실 시스템 오류가 누적되면서 생긴 인공물에 불과했어요. 그걸 확인한 순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허탈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매달렸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였어요. 연구자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실수였죠. 모니터를 끄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째 계속된 장마였죠. 축축한 공기가 사무실 안까지 스며들어 모든 게 눅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습기 속에서 천천히 부서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00번은 정말로 실패한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건 오만이었어요. 수십 명의 전문가가 3년 동안 검토한 프로젝트를 제가 며칠 만에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어리석었죠. 저는 그저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한국의 기술 종속 위기를 다루는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 문명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우리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만든 기술, 생태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디지털 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독자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건 비현실적인 목표예요. 차라리 미국이나 중국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해 종속되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들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종속, 탈락, 포기. 그 단어들이 제 안에서 울렸어요.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정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서버는 대부분 처분됐고 남은 장비들도 곧 옮겨질 예정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때 이곳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해낼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회사를 시작할 때 적어뒀던 목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국형 경량 인공지능 모델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기술 자립. 저는 그 글씨들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예전 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떠난다고 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했죠.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하연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떠나는 게 맞는 건지도 몰랐어요. 한국에 남아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독자 기술 개발은 이미 포기된 길이었고 대기업 연구소에 들어가도
결국 외국 기술을 따라 하는 일만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미국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이 땅에 남고 싶었어요. 합리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감정이었죠. 이곳에서 뭔가 해내고 싶다는 막연한 집착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 집착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집에 가도 잠이 오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000번 파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지울까 하다가 그냥 뒀어요. 지운다고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화면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패턴이 오류였다는 건 확인했어요. 하지만 왜 그런 오류가 생긴 걸까요? 시스템 오류라고 결론 내렸지만 그 오류의 형태가 너무 일정했어요. 보통 무작위 오류라면 패턴이 없어야 정상인데 이건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열어봤어요. 이번엔 오류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왜 이런 형태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추적해봤죠. 몇 시간을 들여다보다 보니 뭔가 걸렸습니다. 오류가 생긴 시점들이 모두 특정 조건에서 발생했더라고요. 심장이 다시 빨라졌지만 저는 스스로를 경계했어요. 또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저는 000번의 원본 설계 문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기술 보고서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아는 내용이었지만 중간에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프로젝트 초기 설계와 최종 구현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 작아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 설계를 바꿨을까요? 공식 보고서에는 그 이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회의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수백 건의 문서를 읽으며 밤을 샜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프로젝트 중반에 열린 한 회의에서 설계 변경이 논의됐던 거예요. 회의록을 읽으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설계를 바꾼 이유는 상용화 적합성이었어요. 원래 설계는 기술적으로 너무 급진적이어서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끈 원인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원본 설계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만약 이 설계대로 구현했다면 어땠을까요? 시장 호환성은 떨어졌겠지만 기술적으로는 더 혁신적이었을 거예요. 폐기 판정을 받은 건 수정된 버전이었지 원본 설계는 제대로 평가조차 받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시 덮쳐왔어요. 설령 원본 설계가 더 나았다 해도 이미 프로젝트는 끝났습니다.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었어요. 제가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지나갔더라고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을 시작했고 도시는 다시 움직였죠. 하지만 저는 그 흐름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 같았어요. 한국은 기술 종속의 길을 걷고 있었고 저는 실패한 연구자였으며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더 이상 발버둥칠 이유도 없었죠.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뭔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노트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알림음이었죠. 저는 눈을 떴어요. 화면을 켜보니 오래된 분석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돌려놓고 잊고 있던 거였어요.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던 프로그램이었죠. 결과창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걸 열어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뜬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류라고 생각했던 패턴이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잘못 해석했던 거예요. 이건 오류가 아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또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간절해서 없는 걸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하루 종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오류라고 판단했던 패턴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던 방향과는 아예 다른 접근이었죠. 공역 0번은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평가 기준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모두가 글로벌 표준에 맞춰 이 기술을 판단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부분을 결함으로 봤던 겁니다. 하지만 그 벗어남이야말로 이 기술의 핵심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원본 설계 문서와 새로 발견한 패턴을 대조하며 검증 작업을 했어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해야 했거든요. 하나하나 논리를 쌓아가며 빈틈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밤을 새우며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다시 검토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공역 0번의 원본 설계에는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적 사고가 담겨 있었어요. 적은 자원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 거대한 시스템이 아닌 분산된 소규모 네트워크의 협업, 중앙 집중이 아닌 유연한 연결. 그게 이 기술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 팀원 중 한 명에게였습니다. 그는 대기업 연구소로 옮긴 상태였지만 제 말을 들어줬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연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낸 자료를 본 뒤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거 진짜예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조심스러웠어요. 공역 0번이라는 이름 자체가 실패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고 난 뒤 그들도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폐기된 기술을 되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작은 팀을 만들었습니다. 투자도 없고 공식적인 지원도 없었어요. 각자 본업을 하면서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 모였습니다. 사무실도 없었죠. 저는 폐업한 스타트업 공간을 그대로 쓰고 있었고 다들 그곳에 모여 작업했어요. 처음엔 5명이었던 팀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조용했어요. 언론의 주목도 받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일했어요. 원본 설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수정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알고 있었거든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작동 모델이 완성됐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제대로 작동했어요. 기존 인공지능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연산 효율은 10배 이상 높았고 에너지 소비는 절반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모델은 기존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학습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정리해 학회에 제출했어요.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공영 0번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 교수가 우리 논문을 읽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한다면 엄청난 일입니다. 검증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우리는 기꺼이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검증 과정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이게 정말 폐기됐던 공영 0번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냐고 물었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원본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한 것뿐이라고요. 소문이 퍼지면서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한번 실패한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하지만 독립적인 검증 결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재발견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발견이 한국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어요. 예산이 배정되고 연구 인력이 충원됐으며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우리 팀은 순식간에 커졌어요.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원본 설계의 철학을 지키며 나아갔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을 필요는 없었어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길을 걸으면 됐습니다. 거대한 중앙 시스템이 아닌 분산된 협업, 무한한 자원이 아닌 효율적 활용, 독점이 아닌 공유. 그게 한국이 가진 강점이었고 공영 0번은 그 철학을 기술로 구현한 거였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기술은 국제학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해외 연구자들도 점점 관심을 보였어요. 이게 단순히 효율적인 모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과 중국이 만든 표준과는 다른 방향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움직였어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이 기술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전반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점점 확장됐어요. 한국이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 문명의 한 축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한국을 더 이상 추격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방식이 또 다른 가능성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죠.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에서 한국은 제3의 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게 세계를 재편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대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예전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지금은 다른 회사가 쓰고 있었지만 그곳에 서면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혼자 남아 절망하던 밤들, 폐기된 기술을 들여다보며 흔들리던 순간들, 그리고 그 작은 떨림을 느꼈던 새벽. 모든 게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종속이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기술 주권이라는 말이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이 세계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실패와 좌절도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능성을 붙잡고 조용히 나아갔죠. 그게 결국 여기까지 온 이유였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수천 개의 기업이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시작점에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빛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 있었고 그 빛의 일부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 기술도 그리고 저 자신도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 절망 속에서 혼자 서 있던 제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 이런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한국은 이제 새로운 기술 문명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확고했고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세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